곁들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어에서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띄어쓰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문장 한 줄을 쭉 길게 해놓으면 곤란하니까 그걸 점을 찍어서 하는데 조건절 앞에 고직자 앞에다가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공이무례하고 정노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토를 잔다면 공이무례면 정노하고 신이 무례면 즉 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조건절을 직자를 밑에다가 넣어요.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조건절과 그 결과를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현대 중국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 고직자 앞에다가 컴마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식으로 적자를 위에다 붙여서 공이 무례적 노하고 신이 무례적 시하고 그래서 직자를 앞에다 붙인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게. 그 다음에 3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부터 3, 4, 5, 6, 7장까지 증자의 말씀을 여기다 몰아서 넣어놨어요. 증자는 이름이 뭔가요? 혹시 아세요? 다 배웠는데. 증삼. 네? 증삼. 네. 석삼자, 가진 석삼자. 우리가 가진 석삼자에 300만 원 할 때 옛날에는 가진 석삼자 썼죠. 지금은 한글로 쓰지만 옛날에는 가진 석삼자 썼죠. 그 가진 석삼자가 성이다. 가진 석삼자는 코가 세 개네. 그래서 이건 뭐 참자도 이제 있습니다만 참자로도 있습니다만 그 증삼이 그리고 증삼 공문 시철 중에서도 뭐 으뜸 나는 사람 있죠. 근데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증삼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더 훌륭했던 분이 누구냐면 안년이다. 올리브란자 안씨 안년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안회. 네, 안회. 안년, 안회. 회라고도 하고 안연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성전에 여기 우리 전교님 나오셨는데 대성전에 대성지성 문선왕 위패에 있고 그 다음에 네 분이 있죠. 네 분이 있어서 안증 사맹이라고 합니다. 공부 한번 외워주세요. 안증 사맹 안자 그 다음에 증자 자사. 맹자 증자 맹자 사가 먼저 들어가는데 사자가 먼저 들어가는데 말씀을 사자는 제자가 아니고 손자니까 자사. 그래서 안증사
네, 근데 아마 이렇게 기억나는데요. 안중사명을 그다음에 이제 송대 입군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8현 18 어진이를 현인들을 모셨어요. 그게 이제 대성전. 그렇죠? 예. 네. 18년이요. 그 안증사명이 바로 공문에 공자의 도를 전함. 직접 번수받은 사람들이다. 예, 아니요. 공자님이 물론 맹자는 공자 사후에지만 그래도 적통을 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 암자가 적통을 이었는데 일찍 돌아갔고 실제적으로 증자가 이제 이렇게 제자를 많이 길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논어 편집에 이제 참여했고, 그 다음에 자사는 공자의 손자. 손자, 그 다음에 맹자는 공자 사후에 한 100여 년 후에. 하면서 증자의 제자. 증자의 제자. 그래서 이제 증자에 대한 얘기. 증자가 유질하사, 질이라고 하는 것은 병질자예요. 그리고 아팠던 모양, 편찮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증자가 질병이 있어서 하사는 하여의 존댓말이에요. 하여의 존댓토. 하시어서 이런 얘기. 하셔서를 하샤 이렇게. 소가 동사죠.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는 칼도 밑에 입구를 했는데 칼도자로 보기보다는 드립자로 드립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입구자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들어오는 거. 들어온다는 얘기는 불러서 온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 부를 소. 우리가 지금도 쓰죠. 죄인을 법정에서 뭐라고 해요? 소환한다 그러죠? 네, 소환합니다. 소환. 이 소자를 소. 부를 소. 문문. 아우제 아들자. 아우제 아들자 때는 아우나 아들뻘이 되는 젊은이들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자기의 스승의 아우나 아들과 같은 이러한 존재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증자의 경우는 증석이라고 있어요. 증석. 그 증자의 아버지예요. 증자의 아버지도 공자의 문화에서 같이 동문수합을 했어요. 그 부자간에 같이 동문수합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요. 그런데 그 증석이라는 분은 공자와 공자님하고도 그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상당히 가까워. 한 10살 안에 들어요. 한 5살, 6살 위라 아마 아래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증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석이. 근데 이제 증석이 이제 오래 먼저 공자 앞에 돌아섰을 거야. 그리고 증자는 도통을 이었죠. 학통을. 그래 증자가 병이 있어서 문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소집을 한 거예요. 소집도 이렇게 소자도 이 소자입니다. 불을소 모델집 집합할 때 집자. 지금 전부 글자가 우리 언어의 한 70%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자를 안 가르치고
그냥 단어를 외우게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한자를 가르치고 그거 그냥 하면은 어휘가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 글자를 상상하고 얼마나 머리에 회전도 빠르고 말하자면 머리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고 뇌가 발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말이죠. 그 한자는 뭐 우리말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추인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우리 건데 아니라 하더라도 2000년, 3000년 썼잖아요. 써왔잖아요. 그왜 일본은 뭐 우리보다 더 문명이 못해서 뭐 거기도 문자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가다카나나 히라카나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장이 길어지죠. 그거는 풀어서 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자를 겸용하는데 우리만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이게 자존심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집자도 이 집합, 소집, 뭐 집결 이거 다 이 집자에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거 왜 안 하는지. 근데 이거 재밌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추. 세추. 요거예요, 요거요. 요 눈까지 그리는 거예요. 야. 그래. 요것이 어디에 있어? 나무에 새를 그려놓음으로 해서 나무에 새가 모여드는 모습을 그래서 모일집자예요. 그래 한글로 두면 집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문을 배워야 집자인지를 알지. 그러니까 한문을 가르치는 거지. 그냥 집합이라고 해서 아이고 여러 모이는 거 예. 이렇게 집합이라는 건 뭐 이런 걸로 알지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비경제적인 사실이에요. 예, 한문 안 배우고서 직접 배워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자가 있는데 계여족하고 계여수하라. 계자는 예, 논어는 한우 써요. 계자는 굉장히 수없이 아시는 분이요. 그건 10개짜리. 요것도 그림에서 온 거예요. 요게 전부 이게 이건 쪽문이라고 그랬죠. 얘가 네.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쪽문. 이건 쪽문을 이게 한 쪽문이니까 두 개를 붙인 거니까 대문이에요. 대문. 큰 문. 요거를 이었을 뿐이지 여기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10개짜리라고 하고 규모만 만문에 쓰면 되시겠네.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해서 두 쪽으로 해서 요 하나 두 쪽을 이렇게 해서 문자가 되고 근데 요것도 시계 한자가 들어있잖아요. 한쪽 문이요. 한쪽 문을 이쪽은 뭐라고 해서 이거는 손으로 이걸 잡은 거다. 지휘봉을 잡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휘봉을 잡다는 얘기는 그리 안내한다는 얘기, 그리 인도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가르칠 교 고칠 게 모든 글자 이 등그럴 문자라고 하는데 등그럴 문이 아니고 그럴 문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등그럴 문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건데 사실은 이건 칠복자예요. 칠복자. 이 칠복자의 요거는 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 여러분 말씀을 드린 손으로 잡는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손으로 이게
그리고 지휘봉을 잡고 문을 어떻게 해요? 문을 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입구자를 써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이런 얘기.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연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문을 연다 또 뭐가 있어요? 뭐 지혜가 열린다. 네, 뭐 개방된다. 네, 마음을 연다. 보이지 않는 것도 얘기할 때도 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0개자는 여기다 하나에서 열까지 이게 개자예요. 원래는 이렇게 써요. 요새 나중에 이렇게 써서 요 중국의 간책자를 이 개자를 10개자를 간책자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도 알던데 그거. 중국 발음으로 뭐라 하냐면 카이라고 해요. 카이먼 문을 열어라 그러면 카이먼. 그 이제 열어주세요 하면 거기다가 영어의 프리스처럼 칭자를 청할청처럼 카이먼.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사람들은 글자 한자 가지고 이제 존댓말을 거기다 써버려요. 우리는 이제 열어주세요와 끝에다가 붙여서 존재를 쓰는데 카이의 이거는 개라고 읽어야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일상적인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거나 형이상학적인 거, 형상적인 거는 이자를 쓰고 물건이나 형이 하적인 보이는 것을 쓸 때는 이 대자를 써요.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구걸해서 써야지 이 공자님 당시 다시 말하면 논어를 쓸 당시는 이자나 이자를 같이 썼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건 이제 내 발을 열어보라. 그럼 발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물이거든요. 내 손을 열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여족하고 개여수하라. 그래서 근데 여기는 개몽, 개발이라는 말하고 개발하고 달라요. 개발은 정신을 개발하는 거고 개발은 땅을 파헤쳐서 개발하는 거. 그거 구별해서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무슨 시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기억을 몰라. 맹물. 기억도 몰라. 한자를 안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개하고 개하고 이렇게 다 지게호 하나는 두 개고 하나는 개발 그렇게 쓸 때는 개자고 개발, 개몽 그럴 때는 위에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10개짜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상적인 걸 썼는데 이 당시는 그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 한문으로 쓰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문으로 쓰는 것이 어렵다고. 쓰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거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알아. 아니 그 구분 못하는 사람 많지요. 예를 들어서 편지 같은 거 쓰는데도 너무 이름자도 그래서 한문을 못 쓰잖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나여자예요. 나의 발을 열 것을 열어봐. 그리고 나의 손을 열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에 이르기를 시는 이게 시경을 말하는 것이죠. 시경에 소민편이라고 있어요. 소민편. 적을 숫자에다 하늘민 소민편. 그 지게오자 쪽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쪽문이라는데 왜 좌측문 그 지게오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호적이라고 할 때 네, 호적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작은 집단, 그러니까 집, 소문이죠. 그래서 작은 문. 작을 수 외쪽문. 그러니까 개인 집은 호라고 그러고요. 관공서나 궁궐이나 나라의 문은 문문자. 두 쪽을 붙여서 문문자. 문문자라고. 네. 그래서 가가호호 이렇게 할 때는 집들마다 쪽문을 쓰는 집안들 이렇게 해서 가가호호. 그 다음에 그 가가호호에 그 말하자면 사적을 내력을 적어놓은 것을 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적. 네, 호적. 오늘 선생님한테 그 진짜 배웠네요. 작은 거. 그 다음에 문자는 큰 이제 두 쪽 문. 예. 한쪽 한쪽문. 그러니까 작은 집이고 사사로운 집이고 사사로운 집안이고 이 관공서나 이런 데는 두 쪽 문이에요. 두 쪽 문. 그 대문이고. 그래서 대문 이 문자가 되는. 뭐 투자 배웠네 이제. 그러니까 알긴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는 의미가 있는 것은 살인문이니 뭐 이렇게 몰라요. 살인문. 사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살인문. 쌀인문이 아니라 살인문. 쌀이문이야. 천정도 쌀이문이다. 쌀인문을 살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쌀인문은 그 쌀인문에서 쌀인문이라고 그렇게 알아요. 맞아, 그렇게 하던데. 소호편. 시소호편에 우리가 잘 쓰는 말하자면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전전긍긍하다. 거기에 여기에 나오는 전전긍긍. 시경 소민편에 전전긍긍이란 말이 나왔어요. 전전긍긍이 뭐예요? 전쟁에 임하듯이. 그다음에 둘이 어떤다 그거지. 그다음에 뭐예요? 긍긍은 떨릴 거. 조심조심 하는 거. 그래서 전전긍긍은 조심조심한다. 전쟁에 임하듯이. 선생님이 문장이시요. 그 전전긍긍하야 이거는 의성어라고 봐야지. 의성어가 있잖아요. 그 어떤 모습을 그린 문자. 의태어고 소리를 본따서 한 문자는 의성어라. 의성어인데 이런 전쟁에 임하듯이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전전긍긍이라는 말은 아주 조심조심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선생님한테 전전긍긍하야 그렇게 해서 여림심연하며 열이박빙이라 하니 여기까지가 시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시에 전전긍긍 여림심연 열이박빙 같을려 이말임 기풀심 못년 같으려 발불리 얄불박 또 뭐예요? 얼음빙.
우리가 인신이박이라고 그래. 천자문에 나와요. 박빙의 차이를 박빙이라고 그러잖아요. 박빙이라는 말 쓰잖아요. 예. 아주 얇은 살얼음. 얇은 차이를 박빙. 예. 어른이 그게 얇은 얇은 거 박이라고 살얼음. 그러는데. 네? 살얼음. 살얼음 먹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살얼음 받듯이 조심하게. 그렇게 조심한다. 조심조심하기를 깊은 연못에 건널 그 연못에 앞에 있는 것 같이 하며 또 아주 살얼음 받듯이 하는 것이다. 밟을 이자. 밟을 이자요. 예, 밟을 이자는 그 임신이박이라고 밟을 이자 많이 쓰는 글자가 어디다 많이 쓰죠? 이력서. 이력서. 이력서 네. 쓸 때 밟을 이거야 이력서. 예. 살얼음 물속으로 그러니까- 빠진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개여족하며 개여수하라. 내 발과 내 손을 열어봐라. 그러면서 시에 이르기를 조심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마치 깊은 연못에 이르는 것 같이 하고 또 얇은 꺼질 그러한 살얼음을 밟듯이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금 이후에 지금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오지면부와라. 내가 이거 부자는 이건 어조사예요. 단정 추측을 단정하는 부자예요. 그래서 어미로서 쓴 글자고 뜻은 면하게 되었구나. 이런 내가 면하게 되었음을 알았다. 소자는 뭐예요? 제자들을 막 불러서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손을 내 발과 손을 봐라. 내가 어디 부모가 주신 수족을 어디 하나 상하게 했느냐. 지금 이후로 내가 이제 아마 정자들 죽음에 이르는 곧 그런 위독함을 느끼고서 제자들에게 한 말일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고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애 마지막에 가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손과 발 어디 하나 상하게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불효를 면한 걸 알게 됐다. 이제 깨달았다. 이러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효경의 1절을 여기에다가 내붙이는 거랑 똑같은 뜻이네요. 난잘안 되고 효경의 1절을 말한 것 같아요. 네, 효경의 서경의 이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평생을 내가 살아왔다. 부모가 주신 몸을 그러니까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야라고 했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야요. 입신 행도하야 양명어 후세하야 이현 부모 효지 종이하라 그랬어요. 효도라는 게요. 우리가 거기서 입신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입신 출세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입신 행도예요. 행도. 떳떳하게 이 세상에 서서 행도,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입신 행도하야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그 효경에 나와요. 효경에. 그래서 이 효도는 내 목숨 맞추는 것도 내가 잘해서 시경, 효경. 부모를 이름나게 해놓은 것이 그러니까 효당 간력이요.
효도는 마땅히 자기 힘을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고 충직진명해. 부모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는 안 되고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거야. 예.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효야. 왜? 이현 부모니까요. 그럼 나는 부모에게 그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아, 빈집 자식인가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 지금 그것도 효라, 그것도 충인데 그것도 효여 결과라고. 그 몸을 바쳤지만. 지금 그러나 효의 본심은 효의 시작은 신체 발부는 신체 발부라고 그러지. 네? 신체 발부. 신체 발부. 네. 상kal부장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옛날에 맨 와서 수지 부모라. 사건 명령 내렸을 때 지금까지 상 듣고 듣는 사람은 여자요. 머리에 깎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요. 그래서 부모 말씀 안 듣고 머리 깎는 것은 불효라고. 문장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요 우리 몸을 훼손한 것도 불효요. 내 몸을 잘 가져가는 것이 효자지. 입신 행도하라. 예, 내가 내 몸을 참 훌륭하게 해서 부모를 이름나게 해주는 것도 입신 효자. 행도하라. 양명호 후세. 참 박사시네요. 선생님. 그 교수님이지. 나만큼도 몰라. 나만큼 모르는 게 아니라 박사시라고. 우리 이력서 확 끌다 왔어요. 이 책만 그냥 읽고 읽지 그 뜻을 몰라요. 지금 머리 자르고서 머리 치고 다니는 사람도 그게 신체를 내 멋대로 신체 발부, 피부, 머리하고 손톱 깎는 것도 죄라는 게요. 그러니까 효는 일단 자기 몸만 잘 갖고도 시작은 해. 예, 시작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효의 마지막 알파는 뭐냐? 아니요. 오메가는 뭐냐? 목표는 어디냐? 행도에 있어, 행도. 예, 행동이요. 지금 독립운동 진리대로 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와 올바르게 살고 남의 지탄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도리를 행하는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 입신 출세가 아니고 입신 출세라고 오해를 하는데 출세가 아니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떳떳하게 살기도 쉽지 않지.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진리를 실천하는 해서 양명호 후세의 이름을 좋은 이름을 남기고 그래서 이현 부모를 빛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종점이다. 지금은요 그런 말씀들 있지 않아요? 효도 효도지만 지금 하신 말씀은 nom한테 저 사람 죽일 놈이요, 저 사람 도둑 놈이요,
아 이런 소리 들으면 부모가 좋겠어요? 그게 불효지요. 그래 안 듣고 예. 착하게 잘 살았다. 예. 이렇게 해야 자식 노릇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조심조심하면서 나의 몸을 내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훼손하지 않고 부모가 주신 몸을 잘 예, 그대로 유지해왔다. 그렇게 심연여 박빙 여심 심연여 여림 심연 여리 박빙처럼 전전긍긍하면서 나왔다. 지금 이후도 내가 거기에 그러한 점을 면할 수 있는 그 죄를 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노라. 예, 좀 이렇게 해서 해석을 잘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이거 지금 2절 3절을 성독을 하시고 논어는 끝내겠습니다. 자왈 공이 무례적 노하고 신이 무례적 시하고 시작. 자왈 공이